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카를로 로벨리.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를로 로벨리의 새로운 책이다. 양자 이론이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양자역학의 미스테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자는 양자역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시작한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 많은 과학자가 이론을 세우고 연구하던 시기, 한 젊은 과학자가 홀로 섬에 휴양을 가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연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에 앞서 인류에겐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논란이 있었다. 빛에 대해서 말이다. 빛은 파동일까 입자일까? 수천 년 동안 빛이 파동이라는 주장과 빛이 입자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그러다 뉴턴이 빛이 입자임을 증명해낸 후 세상은 빛이 입자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1801년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이 이 믿음에 의문을 갖는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진행하여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를 얻는다. 과학자들은 왜 빛이 파동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해했고 관찰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빛은 파동성을 잃고 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했다. 원자의 이러한 신비한 현상과 신비를 풀기 위해 닐스 보어는 젊은 물리학자들을 코펜하겐에 모아놓고 연구를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때 닐스 보어의 팀의 göttingen에서 막스 보른의 조교로 일하고 있던 하이젠베르크가 합류를 하게 되었다. 원자의 특이한 성질에 푹 빠진 하이젠베르크는 요양차 북해의 헬골란트 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관찰 가능한 것들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자가 한 보어 궤도에서 다른 보어 궤도로 도약할 때의 효과를 관찰하여 물리적 변수를 표로 대체했다. 그는 그 논문을 지도 교수 막스 보른에게 보내고 보른은 그 논문을 물리학 저널에 보냈다. 또한 자신의 제자 파스쿠알 요르단을 하이젠베르크에게 합류시켜 연구를 지원했다. 보른, 하이젠베르크, 요르단의 행렬 이론은 완성되었고 완벽했다. 그러나 코펜하겐 학파의 이 행렬 역학은 초기에 다른 과학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이들의 이론에 대해 반박하는 그룹들이 존재했고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 같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이론을 반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 코펜하겐 해석이 양자역학의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양자 현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이상한 것일까? 양자의 기묘함은 양자 중첩이라 불리는 현상에서 볼 수 있다. 전자는 여기나 저기 중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둘 다에 있다. 전자는 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우리는 결코 중첩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중첩의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자는 말로만 듣던 이 양자 중첩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얻었는데, 인스부르크 대학의 안톤 차일링거 박사의 실험에 참여하여 이 양자 중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자는 관측을 하기 전에는 파동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관측을 하게 되면 파동성을 잃는다. 이를 파동함수가 붕괴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먼저 중첩 상태에서 관측이 시작되면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하나의 결과가 결정되는데, 다세계 이론에서는 이때 두 개의 세계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으로 얘기하면 상자를 열었을 때 죽었거나 살아있는 고양이 중 하나가 결정되고 살아있는 고양이가 나타났다면 죽어있는 고양이가 있는 세계와 분리가 된다는 주장이다.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엔 이를 진지하게 믿는 과학자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관찰이란 무엇일까? 실험에서 관찰자는 명확하다. 그러나 이 넓은 세상에는 실험실에 과학자나 측정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학자가 전혀 없는 곳에서 관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양자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과학자도 측정 장비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라는 단순한 사실이다. 저자가 설명하는 양자론의 관계론적 해석의 핵심은 어떤 물리적 대상이 다른 임의의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한다. 즉, 물리적 대상이 다른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상과 사물, 실체의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대상들은 각자 고고한 고독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작용하고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상호작용의 촘촘한 그물망이다. 대상은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자체로 존재한다.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대상,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계,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이다.
양자역학의 관찰 즉 하이젠베르크가 도입한 관찰에는 특별할 것이 없다. 이론적인 의미에서 관찰자에 특별할 것도 없다. 두 물리적 대상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은 관찰로 볼 수 있다.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대상이든 관찰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론은 사물들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양자론의 발견이란 사물의 속성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발견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한다. 양자론은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방식에 대한 이론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연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다. 어떤 속성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구상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속성이다. 또한 물리적 변수는 사물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서로에 대해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한다. 세계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이다. 현상은 자연계의 한 부분이 자연계의 다른 부분에 작용한 것이다. 핵심은 더 단순하다. 우리는 대상의 속성을 그 속성이 나타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상대 대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상의 모든 속성은 궁극적으로 다른 대상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가 속성을 지닌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양자론을 통해 우리가 세계에 관해 발견하게 된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위해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양자를 이해하기 위해 철학자들의 텍스트들을 헤매고 다녔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의 추천으로 나가르주나를 읽게 되었고 그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나가르주나의 핵심 개념이 양자론과 공명하기 때문이다. 나가르주나는 2에서 3세기의 사람으로 나가르주나의 핵심 논지를 간단히 말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나가르주나가 독립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전문 용어는 공이다. 사물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덕분에 다른 것의 결과로서 다른 것과 관련하여 다른 것의 관점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비어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가르주나에게서 양자의 관계성을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한 개념적 도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나가르주나는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주는 윤리적 태도를 길러주기도 한다. 우리가 자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인생은 무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삶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다.